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개미 상담소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저희 박노무사님 한번 오셨을 때 네, 그때 네네. 이제 산재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때 반응이 참 좋았어서 이번에는 우리 재난 상황에도 네네. 출근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K 직장인 분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 9월 5일 밤부터였죠. 네네. 이 우리나라의 역대 세 번째로 강한 태풍으로 지금 알려진 흰남노가 이제 네네. 북상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다들 뭐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나요, 두 분? 다행히 그래도 울산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울산은 피해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포항, 경주 이쪽이 네. 사상자도 생기고 해서 피해가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네. 저는 괜찮으셨어요? 좀 비바람 소리에 잠을 설쳐 가지고 제가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한 4시 이때쯤이 가장 피크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와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슥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TV에서 박성은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는 거를 약간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참 고생을 하신다. 극한 직업이다 진짜 아나운서도. 그게 실화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화였습니다. 녹화 아니었죠. 아, 생방이었고요. 네, 저도 녹화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 집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재택으로. 네, 제가 하필 정말 우연하게 또 그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울산을 관통하는 맞아. 시간이었는데 부산에서 이제 네. 울산으로 달려오고 있는 태풍이 이제 그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 시간에 출근을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이게 차가 뒤집어질 정도의 네, 심지어 감정이라고 스타벅스도 했었는데. 오후에 열더라고요, 문을. 근데 저 혼자 출근해서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생생한 소식을 또 전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재난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뿌듯합니다. 네네. 뿌듯하다고요? 그럼요. 어떤 직업 정신이랄까요? 연경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저는 괜찮으셨나요? 너무나 부산에 무탈하게 오. 잘 있다가 실내에 있다가 거의 조용해질 즈음에 회사 출근해가지고 근데 아침에 고생하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그랬어요. 맞아요. 출근 시간을 맞아요. 좀 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이제 원래 오후 출근하시던 출근이어가지고. 시간에 네, 원래 데스크 하시니까 이제 늦게 출근을 하시는데 네네네. 한 9시쯤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가 네네. 없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흰남노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또 얼마 전에 네네. 이제 수도권에는 폭우가 그쵸. 왔었잖아요. 8월 정말. 달에. 네, 진짜 역대급 폭우가 내려서 네네. 그때 뭐 수영해서 건너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재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우리 K 직장인들입니다. 네네. 이런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네. K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출근을 뭐 안 하면 좋겠지만 출근을 해라 하는 직장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장인 분들을 좀 위해서 오늘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보내주신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 폭우에 출근을 걱정하는 사람은 삼류다. 폭우에 출근을 못하는 사람은 이류다. 그리고 폭우에 출근하는 사람은 어류다. 라는 이 기사, 이게 이제 SNS에서 좀 유행한 그쵸. 문구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류 어류 등극했습니다. 사실은 이만큼 직장인들이 네. 어쨌든 출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인터넷에 보면은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뭐 폭우 내리고 장마 지고 이러면은 막 뗏목 타고 출근하고 90년대. 네, 뗏목 타고 출근하고 진짜 이게 어디 가는 길 대피하는 길이 아니라 출근하는 길인데 가방 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옷 벗고 네, 장화 신고 네, 가잖아요. 모자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의 네. 일이 아니라 지금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도 직장인들의 그 블라인드 앱에는 여러 가지 그 직장인들의 애환과 고충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떤 사장님은 네. 특별히 이제 이 태풍에 출근하는 직원들을 네. 배려해서 네네. 특별히 오늘은 네. 반바지를 허용하겠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정말요? 내일은 반바지를 허용하겠다.
야, 진짜 굉장히 큰 대단히 해량을 감사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번 태풍이 왔을 때 사실 저희 울산 지역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다 휴업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직장들도 사실은 그 출근 시간이 좀 늦춰주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로 돌리는 직장도 많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회사가 뭐 반드시 뭐 휴업을 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을 늦춰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도 그 이번 태풍을 앞두고 사업장들한테 뭐 재택을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근무 시간 조정하든지 이런 것을 권고했어요. 아,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권고라는 건 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난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제하는 법은 없고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회사가 휴업을 했을 경우에 임금을 줘야 된다. 즉 휴업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 문제만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지 음. 이렇게 출근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반드시 휴업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찾아보면 네. 그러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작업중지권이 있고 노동자도 작업중지권이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작업을 중지해서 뭐 대피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출퇴근길에 뭐 사고 나는 것도 산재면은 그 출퇴근길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좀 도피할 수 있게 하는 쉬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막 해보지만 네. 사실상 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 휴업을 뭐 의무화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강제할 수는 네네네.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휴업을 안 한다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그쵸. 그래서 그럼 제 연차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냥 반바지 입고 출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이거 어떻게 하죠? 연차 휴가는 노동자가 날짜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용자가 이거를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네. 근데 사업 운영에 이제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단순히 뭐 인원이 부족하다, 뭐 물량이 많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내가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것을 승인을 해줘야지. 네. 승인 안 하고 뭐 결근 처리하거나 뭐 징계하거나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처럼 이제 태풍이 이제 태풍 같은 재난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업을 하도록 했잖아요.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네네. 그러면 이 돌봄 공백이 소위 말하면 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좀 그랬을 때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차 휴가가 없다, 뭐 우리 회사가 5인 미만이다 네. 이랬을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게 있어요. 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인 거고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 물론 이제 무급이긴 하지만 네네. 그걸 신청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도 이제 사업주가 막대한 뭐 사업상의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네.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가가 있다는 사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헤엄을 쳐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출근을 하면서 아니면 퇴근을 하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까 회사에서 좀 네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아까 저희 그 채팅에서 대구 랭커님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런 재난 현장에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가 되냐?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가장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원래는 예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출근길에 아니면 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수한 경우 아니면 산재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특수한 경우요? 특수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 뭐 예컨대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회사 소유의 뭐 차량이라든지 법인차라든지. 이렇게 회사가 제공한 또는 거의 뭐 회사가 제공했다고 봐야 하는 그런 이제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만 산재가 되는 거지. 그 외에 뭐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내가 뭐 걸어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는 건 산재가 안 됐어요. 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아니 법인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 자체가 업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에서는 또 이게 출퇴근 중에 공무원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다툼이 많았고 법원에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봤어요. 네. 그래서 회사에 꼭 셔틀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뭐 업무 특성상 이 사람이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이런 게 업무에 활용된다든지 사업장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이 없다든지 뭐 이런 아니 회사가 유류비를 준다든지 네. 이렇게 있으면 이 경우에도 이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산재로 봐야 된다. 네. 이런 판결들이 막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네. 2016년 네, 2016년에 6년 전이죠. 6년 전 9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출퇴근 중에 재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에 반한다. 그러니까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을 바꿔라. 네. 요런 결정을 해요. 오. 지금 아까 성원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되냐.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재력, 사용자의 결정 이런 걸로 똑같이 근로자인데 똑같이 다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인데 이 사람들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건 이거는 평등권에 반한다. 이렇게 본 거죠.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헌법 재판관님의 심증을 꿰뚫었어요. 땅땅땅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결정이 나면서 법이 바뀌죠. 그래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플러스 그 외에 자 기억하세요. 네.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오. 산재로 해주겠다. 음, 이렇게 법이 바뀌어요.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로와 방법. 그쵸. 그게 포인트. 오. 지금 질문 주신 분 네. 있으신데요. 출근 이동 전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맨홀 뚜껑에 걸려서 사망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라고 박성광님께서 네네. 저 질문을 대기 주셨습니다. 장소가 어디일까요? 일단 네. 볼 건데 어쨌든 출근 경로 중에 네네.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출근 경로 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니까 저 경우에도 산재가 돼요. 그러니까 오. 지금 얘기한 것이 사실은 통상적인 경로와 통상적인 방법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오.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박성광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뭐 경로와 방법이 뭐냐에 네네네.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도대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 통상적인 경로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회사까지 가는 그 경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주거지에서 네. 나의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업무 장소까지 가는 그 경로인데 네. 일반적으로 보통 출근할 때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방법. 예컨대 뭐 그냥 버스 타고 버스 그 노선에 따라서 가는 길도 그런 거고 아니면 네. 최단 거리로 내가 자가용 운전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길이 좀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든지 공사 중인 곳을 좀 지나서 막히는 곳을 가든지 이렇게 내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갈 때 일반적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길 네. 그게 이제 통상적인 경로예요. 네. 그래서 여기선 이제 주거지에서 만약에 가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제 친구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네. 친구 집에서 출퇴근한다. 이거는 안 됩니까? 통상적인 경로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나의 주거지에서, 정말요? 나의 연고지에서 가는 거니까 이건 그게 이제 네. 이게 통상적인 경로인가 네. 이 사람이 주거지인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또 뭐 예를 들면은 근데 네. 이제 내가 그때 친구 집으로 갔던 것이 그 전날 밤에 너무 야근을 하고 밤 늦게 끝나가지고 내가 갈기가 어려워서 직장에 가까운 뭐 이런 걸로 갔다라든지 뭐 그러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나의 주거지에서 네. 회사까지인 거고 네네. 이때 나의 주거지의 개념은 네. 아파트는 공동현관을 나오면서부터 네. 그리고 주택이면 대문을 나와서 대문 안에서 서입니다. 되고 그렇죠. 우리 집 대문을 이제 이제 대문 안에서 네. 한 사고는 이제 아닌 그쵸, 거고 그쵸? 대문 밖에서부터 열고 이제 되는 거고. 대문이 닫힌 이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에서도 맨홀 뚜껑이 보통 가정집 안에 맨홀 뚜껑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이게 출퇴근
경로 중에 네네. 있는 거다라고 네. 하면 이제 통상적인 경로에 있는 거죠.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친구 친구 집이 집이 안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귀가는 하셔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산재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네. 네, 통상적으로 이제 본인의 이제 거주지에서 이제 회사까지 가는 네네네. 경로에서만 이제 일어났을 때 그렇죠. 산재로 인정이 된다. 두 번째가 통상적인 방법. 방법. 이 방법이 이제 출퇴근 방법이거든요. 네. 어떤 방법으로 했냐. 말 그대로 통상적인 보통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쓰는 네. 교통수단. 자가용, 오토바이, 뭐 자전거 아니면 내가 도보로 가는 거, 뭐 휠 네. 타는 거, 보드 보드 괜찮습니까? 보드. 롤러스케이트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 정말요? 아주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라고는 볼 수 없지 않을까요? 롤러스케이트 탈 수도 있잖아요. 롤러 취미로. 인라인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인라인으로. 고용노동부에서의 네. 인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제 그럼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 뭘까? 뭐 예컨대 울산 이제 북구에서 남구로 출퇴근하는데 태화강을 거슬러서 그렇죠. 수영을 해서 갔다든지. 수영을 해서. 뗏목을 타고 갔다든지 네, 이런 거 뗏목을 아니면 타고 뭐 갔다든지. 웬만한 거는 다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 성은 왕극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흰남노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학교가 네네. 휴교령이 있는데 회사에는 휴사령이 없나요?라고 질문을 네, 주셨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으면 네네. 네, 휴사령이라는 거 없어요. 네. 휴업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네. 휴교령은 학교 뭐 교육청 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이제 휴교를 음.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회사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사령을 내리시면 되는데 네네. 문제는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네. 말씀드렸던 사례가 아침에 만나서 동료와 함께 공사 현장, 즉 내 작업 장소로 함께 가기로 했다가 네. 대문을 나서려다가 앞마당에 이 맨홀 뚜껑은 앞마당에 있는 맨홀 뚜껑 이건 안 됩니까? 인 경우에는 대문 아니죠. 대문을 나서기 대문을 전이라서 나서야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대문을 네, 나서기 전인지 네, 네. 나선 후인지가 네, 여러분 네. 중요합니다. 꼭 네. 기억을 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통상적인 방법 우리가 네. 얘기했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뭐 좀 다 네. 된다. 방법과 관련해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음. 최근에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전동 전동휠. 휠인가요? 네, 네, 네. 그거를 젊은 층에서 출근 시간대 저거 한번 타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첫날 하필이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산업재해인가요? 전동휠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평상시에는 이용하지 않다가 그날 네네네. 하루만 딱 시작을 하던 찰나에 했는데도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이 통상적이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통상적으로 이용해 왔는지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늘 버스를 타왔냐, 네. 내가 늘 자가용을 타왔냐, 내가 통상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출퇴근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오늘도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산재 네, 산재 파트가 아무래도 댓글창이 이제 그렇죠. 왜냐면 저도 사실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창호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프리랜서나 대리기사, 뭐 골프장 캐디나 학습 지도 교사 등등 이 특수 형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일단 라고 주셨습니다. 특수형태 노동자도 산재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가입 대상이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이제 산재 적용을 받기 싫으면 내가 뭐 질병이나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휴업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만 산재에서 빠질 수가 있지 네.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산재 가입을 해서 산재법상 혜택들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는 대신에 보험료를 반반 부담해요. 일반 노동자들은 다 이제 사업주를 네. 전액 부담을 하는데 네네. 특수형태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반반 이제 부담을 네. 하게 됩니다. 또 대구 랭커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사의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4층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도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라고 주셨거든요.
만약에 저 일단은 회사 숙소에 있는 거니까 일단 업무 시간은 아닌 거잖아요. 업무 시간이 그렇죠. 아닐 때 네네. 회사 숙소에서 떨어지면 저 떨어진 원인이 회사의 뭐 시설물에 좀 하자가 있다든지 네.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산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베란다 높이가 너무 뭐 일반적인 그런 기준보다 음. 낮았다든지 아니면 이 베란다가 부실해가지고 잠깐 기댔다가 뭐 아. 넘어졌다든지 이렇게 네네네. 시설물 관리에 결함이나 아니면 네. 하자나 이런 게 있으면 산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산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퇴근길에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다른 데로 샌 거죠. 뭐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개인적인 일로 이제 다른 데에 살짝 들렸다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통상의 경로라고 하니까 딱 그 경로를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사실은 산재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네. 그 경로에서 잠깐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죠.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여기 잠깐 슈퍼에 들려가지고 네. 뭘 산다든지 네. 아니면은 퇴근하는 길에 이제 반찬 가게 저는 매일 가니까 반찬 가게 반찬 가게 들려가지고 들르시네요. 매일 반찬 가게를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네네. 간다든지 네. 애를 뭐 아. 어린이집에 내려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벗어나면 안 되는 거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재법도 정말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네. 원칙적으로 그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다가 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즉 네. 벗어나거나 아니면 출퇴근 과정이 중단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후에 발생한 것은 산재로 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네네. 원칙적으로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중단하면 안 돼요. 출퇴근 행위를 가던 길을 계속 가야지. 그러나 또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산재법에서 몇 가지를 정해놓고 이런 경우에 네. 즉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벗어났거나 중단되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산재로 보겠다. 이게 이제 산재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네요. 원래는 가는 길에 네. 계속 가야 됩니다. 출퇴근은 한번 출근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네. 가셔야 돼요. 회사까지. 근데 그렇게 잠깐 벗어나는 것, 잠깐 뭘 하는 것 이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네.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면 그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공감을 못하지만 네네.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아침잠이 없잖아요. 근데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침에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뭐 골프를 친다든지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회사로 출근하면서 이제 출근하다가 갑자기 뭐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를 친다든지 이러고 이제 바로 또 출근을 한다면 이 사이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에 네. 정해진 것들을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은 대략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느낌이 올 건데 네. 일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거. 음. 마트에 잠깐 들려가지고 장을 봐온다든지, 네. 뭐 신문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피를 하나 사 마신다든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그건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학교에 내가 가야 된다. 퇴근하고 나서 학교에 갔다가 뭐 온다든지 또 직업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그 해당 직업훈련 장소 학교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선거하거나 투표하거나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 네. 아니면은 뭐 장애인을 그 보육기관에 데려다 주는 거 네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네. 이거는 가능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동 또는 장애인이거든요. 네네. 아동은 몇 살까지일까요? 애매합니다. 아동은 만 18세까지. 만 18세까지인가요? 보통 보죠. 네, 아동. 그래서 중고등학교 자녀까지는 가능한데 이제 대학생 자녀는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나 뭐 이제 보건소 이렇게 병원에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잠깐 아침에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과 갔다가 출근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건 치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이제 이거 그 매뉴얼을 네네. 내놨잖아요. 거기서는 네. 뭐 치료는 가능하지만 보톡스는 안 된다. 보톡스 안 됩니까? 보톡스 안 됩니다. 치료 목적이 아니었어요. 보톡스 미용 안 목적이면 됩니다. 안 되는군요. 네, 보톡스 안 됩니다. 미용 목적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는 우리 가족이 네네. 어디서 뭐 요양 중이다. 우리 어르신이 뭐 요양원에 있다, 병원에 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간병한다든지 이제 병문안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준해서 판단할 만한 네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 잠깐 뭐 퀴즈를 내면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니까 앞에 우리 집 근처에 슈퍼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슈퍼 너무 비싸. 어. 그래서 조금 더 거리를 가서 큰 대형마트를 갔단 말이에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됩니다. 대형마트 가서 생필품 구입하는 네. 거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백화점에 가서 네. 명품을 하나 구매해 가지고 왔어요. 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옷은 가능하지만 네. 이건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뭐 명품 그런 거겠지만 옷은요? 명품 명품 옷은 안 돼. 명품 옷은 안 됩니까?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네네. 이거 적정 뭐 그쵸, 가격이 있나요? 그렇죠. 아, 가격 없습니다. 가격은 없나요? 네네네. 출근 전, 퇴근 후에 운동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네요. 운동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음. 이게 직업 훈련 기관에서 직업 능력하면서 교육이나 훈련은 되잖아요. 근데 운동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리고 어떤 이게 치료 목적의 요양이라고도 볼 수 없고. 오, 네,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네요. 보통 이제 내 일종의 취미 생활의 연장으로 네. 뭐 출근 전, 퇴근 후에 운동. 그러니까 아까 성우 씨가 네. 얘기했던 사례 이제 아침잠 없으신 분 일찍 일어나서 뭐 네네네. 운동하시다가 네, 운동하시다가. 이런 경우에는 네. 좀 어렵다.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의외네요. 저는 사실 이게 뭐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니까 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운동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출퇴근할 때 산재에 대해서 다룬다 하면은 뭐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네. 얘기할 게 많네요. 네네. 네, 저희 또 일상생활이랑 좀 민첩하기도 하고 해서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를 끝낼 시간이 돼서 이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좀 다양한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